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교연의 원장 김민영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미션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꼭 해주세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쓰면서,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문제 풀면서 무한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았으면 또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을 손에서 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옳은 나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사 있죠? 그러면 그 나사를 생각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끼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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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리죠. 그러면은 얘가 나사가 돌아갑니다. 나사가 회전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냐? 회전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방향? 회전 방향. 회전 방향이 너무 어려우시면 돌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돌려요. 열심히 돌리면 나사가 앞으로 나아가겠죠. 맞죠? 이걸 우리가 진행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사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바로 요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회전 방향이고 얘가 바로 진행 방향이다. 이 얘기를 왜 배우냐면 조금 있다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수업 듣다 보시면은 나중에는 무조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옳은 나사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냐? 전기와 자기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함께 붙어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파트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공 지식을 내 커먼센스, 기본 상식으로 내가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만드는 자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선에 전류를 흘려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흐릴 때 나침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나침반이 움직입니다. 뭐 한다고요? 나침반이 움직인다고.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배에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나침반을 가지고 막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구 자체가 뭐예요? 자석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뭔 소리야? 넘어갈게요. 복잡하게 안 할게요. 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다? 도선 주위에 뭐가 생겼다? 자기장이 생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간단하게 코일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요. 그리고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철가루가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면서 철가루가 배열을 한다. 도선에 전류를 흘릴 때도 이렇게 철가루가 움직이는구나. 철가루가 모이는구나. 즉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판에다가 여러분 도체, 지금 얘가 도체예요. 지금 얘가 뭐라고요? 얘가 도체다라는 거죠. 이 도체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릴게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나침반이 이런 식으로 바늘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화살표를 했는데 나침반의 바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바로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옳은 나사와 얘는 무슨 관계냐라는 거죠. 이제 엔딩. 자, 얘가 무슨 방향이에요? 회전 방향이죠. 회전 방향. 얘는 뭐예요? 바로 진행 방향이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진행할 때 옳은 나사. 무슨 나사? 옳은 나사. 오른손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감아주시면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선생님 어지러워요.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봐요.
오른나사죠? 나오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예, 이제 밑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아하,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구나. 간단하게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본문에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석의 종류예요. 자석의 종류인데 여러분 자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영구자석. 영구자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막대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 전자석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 선생님, 이 영구자석과 전자석 예,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동기나 발전기 있죠. 아주 코딱지만한 전동기나 발전기는 영구자석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코딱지만한 않은 큰 또 중대형의 발전기나 전동기는 모두 다 뭘 쓴다? 전자석을 쓴다더라. 선생님 저는요. 태어나서 전자석이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닐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에서도 이 전자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자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철심이 있어요. 자, 제가 그렸는데 이 노란색이 뭐예요? 철심이에요. 자, 철심에다가 여러분 뭐를 감냐? 코일을 감아요. 뭘 감아요? 코일. 다시. 철심에다 뭘 감는다고요? 코일. 이런 식으로. 자, 얘가 뭐다? 코일이다라는 거죠. 전선을 감았다. 또는 코일을 우리나라 말로 번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은 전원을 연결해서 여러분 전류 흘려보내주면은 얘 자체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석이 나오는 거겠죠. 즉, 얘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자석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석 또는 자기력선이 나온다더라.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동기나 발전기는요. 다 철심과 다 코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무겁지. 무거워요. 철이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비중이 7이고요. 구리는요. 비중이 9예요. 오! 이게 무슨 소리야. 물보다 9배 무겁다고요. 구리가 대략적으로. 오, 선생님. 구리가 철보다 무거운가요? 네, 맞아요. 가끔 혼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리가 철보다 무겁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께서 자꾸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자석이 아주 많이 나온다더라. 어느 과목에서?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이해되셨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